코는 수술할 때 이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을 최대한 늘려줘서 코끝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평면적인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네모난 느낌이 들죠. 저도 처음 수술했었을 때 약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하기가 좀 어렵고요. 코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그랜드TV 시청자 여러분, 그랜드 성형외과 이세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환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분들 굉장히 많고 수술하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베트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두 가지는 안면 윤곽이랑 코 수술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Thưa viện trưởng, khi phẫu thuật cho khách hàng người Việt Nam thì viện trưởng thấy thường có những cái khó khăn như thế nào ạ? 베트남 환자분들은 오셨을 때 눈 되게 예쁘시거든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는 눈들이 베트남 분들 그냥 타고난 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왔을 때 베트남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하는데 젊은 분들은 눈 수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고 상담을 안 하는데 손이 정말 많아요. 베트남 분들이 얼굴이 대부분 위아래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광대랑 사각턱이 좀 더 넓고 턱끝이 길이가 좀 짧고 중안면부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가 되게 많이 퍼져 보여요. 중안면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중안면부가 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지면 사람의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데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콧대의 시작점과 코끝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사진을 갖고 오면요, 대부분 코가 지금보다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는 수술할 때 이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을 최대한 늘려줘서 코끝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코끝이 낮고 퍼져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연골을 거의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코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Trong trường hợp thiếu sụn thì tại sao phẫu thuật mũi lại khó ạ? 그러면 실제로 베트남 분들이 CT로 가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CT 보시면 지금 코의 높이와 입의 높이가 한 3-4m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엄청나게 평면적인 느낌이 들고요. 코끝이 높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저 네모쳐진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거든요. 이 비중격 연골이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를 높일 때 사용을 하는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있는 데에 크기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15mm 정도 남기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한 15mm 정도를 남겨놔야지 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모양을. 그런데 이 남아있는 원래 갖고 있는 비중격의 크기가 한 2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5mm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한 5mm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5mm 정도 되는 비중격 크기 되게 작거든요. 그러면 코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Nếu như vậy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phẫu thuật sẽ được tiến hành như thế nào ạ? 일단 저희는 수술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코끝을 사용을 할 때 귀월 연골 코성형이라고 해서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두 가지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일 기본이 되는 비중격이 모자르기 때문에 비중격을 대체할 다른 연골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연골이 늑연골이에요. 자기 갈비뼈 연골이죠. 이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슴이 있는데 밑에 흉터라인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이 기증한 늑연골이 제품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기증 늑연골을 이용을 하고 귀연골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기증 늑연골과 본인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다 이용해서 연골을 3개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Ngoài mũi ra thì còn có các cái phẫu thuật khó nào khác không 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할 때 양대 산맥, 코와 윤곽. 윤곽 수술 수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윤곽 수술이 3가지가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광대는 발달이 돼서 옆으로 넓고요. 사각턱 발달해서 넓은데 턱은 오히려 길이가 좀 짧고 약간 무턱으로 뒤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뼈를 절제해야 되는 부분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선의 위치를 확인해서 신경선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선에서 뼈를 절제를 해야 되고요. 이 환자 CT 같은 경우는 CT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네모난 느낌이 들죠. 위아래가 좀 짧고 되게 네모나타는 느낌이 드는 CT예요. 수술 후 사진인데요. 광대 수술하고 사각턱하고 턱끝을 연장을 한 거예요. CT를 보면 아까보다 옆에 부분이 줄어들고 가름하게 밑에가 연장이 되고 옆에가 줄어드니까 아까 CT는 뭔가 되게 네모나고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가 옆에가 들어가고 밑에가 연장되고 허리도 보기가 좋죠. 윤곽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각턱, 광대, 턱끝만 하는 것보다는 턱끝을 아래쪽으로 연장시키고
연장시켜서 길을 연장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Nếu mà như vậy thì viện trưởng có những cái kinh nghiệm như thế nào về phẫu thuật xương hàm mặt ạ? 일단 베트남 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술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뼈의 구조가 약간 다른 경우도 많고요. 신경선 위치도 다른 경우가 많고, 광대랑 사각턱은 안쪽으로 좀 줄여주고, 사각턱을 절제할 때도 신경선을 고려해서 자를 수 있는 절제량을 최대한을 절제를 하면서 근육량도 같이 줄여주고요. 턱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축소하면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기를 같이 늘려서 전체적으로 V쉐입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얼굴형을 오늘은 베트남 분들의 코 수술과 윤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수술했었을 때 약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비중형 연골과 귀연골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안쪽 연골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수술 전에 이미 CT를 찍어서 안쪽에 구조적으로 이게 얼마나 작은지 여부도 파악을 하고 베트남 분들 환자 수술에 대해 노하우가 많은 병원에서 수술하기를 저는 꼭 권해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병원 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상담 원하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